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썸머 스프릿 오늘의 두 번째 경기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앞서 경기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생명 e스포츠의 살아난 경기력 그리고 쌈디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최하위가 될 뻔했었던 매치에서 쌈디의 부활과 동시에 하나생명이 승리를 취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값진 승리를 가져갔죠. 그렇죠. 쌈디의 드레이브는 무상성. 좀 인상 깊게 봤고 앞으로 쌈디가 다른 캐릭터들, 다른 챔피언들도 많이 보여줄 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공격적인 모습을 얼마나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매치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함께 만나보시죠. 리브 샌드박스 대 농심 레드포스, 농심 레드포스 대 리브 샌드박스의 대결입니다. 양팀 다 상위권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1패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되게 아쉬울 수 있는 게 두 팀 다 공격적으로 좀 유리함을 가져가다가 패배를 기록했거든요. 네. 리브 샌드박스는 거의 다 승기가 굳어진 상황에서 명확하게 운영을 하지 않아서 패배가 있다면은 농심은 조금 빨리 가다 넘어졌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고쳐오면 양팀 다 오늘 좋겠네요. 두 팀 모두 DPM이 상위권에 있다 많이 치고박을 가능성이 높죠. 맞습니다. 특히나 리브 샌드박스가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기 때문에 주로 선수가 어떤 챔피언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팀 색깔이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주로 선수의 픽을 보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듀로의 활약상이죠. 이 진짜 그랩이 확정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와, 계속 중요할 때마다 그랩 성공을 시도하고 게다가 안 보이는 시야를 통해서 압박까지 주다 보니까 어제 듀로 선수의 이 플레이 자체는 진짜 거의 MVP급 활약이었어요. 사실 경기 초반까지는 이거 리브 샌드박스가 잡겠다 싶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유리했던 경기가 블리스 크랭크가 한타에서의 좀 기여도가 낮은가 하면서 뒤집어졌고 네. 이번엔 실비 선수입니다. 실비 선수도 다시 한번 챌린저스 리그에 돌아와서 본인의 좀 무력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뽀삐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확실히 실비 선수가 살아나니까 농심 레드포스가 살아난다 이런 맛이 확실히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능적인 플레이가 아주 인상 깊었죠. 자, 불붙은 1위 경쟁 다시 한번 올라간다. 1라운드 승률 55%, 2라운드 67%, 3라운드도 좋은 기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리브 샌드박스도 지금 뭐 강팀들 간의 대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듀로 선수의 저 서포터 전체 5위 저 KDA도 좀 눈여겨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농심 레드포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상대 전적 4승 2패거든요. 맞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상대로 꽤 좋은 경기력들을 보여줬었고 어제 프레디 프리온에게 일격을 맞긴 했지만 최근에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오늘 경기가 그래서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실비 선수의 KDA가 정글 전체 2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두 팀은 또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뱀픽을 만나보도록 하죠. 리브 샌드박스의 경기를 보면 항상 재밌는 게 한박 선수가 어떤 정글 픽을 가져갈지와 주로 선수가 어떤 서포터 픽을 가져갈지가 좀 궁금한데 한박 선수 하면 떠오르는 게 제드 같은 픽도 있고요. 그렇죠. 항상 상대하는 팀은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무난하게 게임을 이끌어 나가는 농심 입장에서는 중간에 제드 같은 픽들은 분명히 많이 상대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냥 잘라버리는 것도 마음 편히 경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심 레드포스는 골리앗 선수가 정글을 가면서 농심 레드포스의 좀 어려운 상황들을 보여줬던 정글 기근 현상을 좀 겪고 이제 일어나는 중입니다. 원딜 쪽에 대한 견제가 좀 들어가네요. 캐리형 원딜들을 많이 잘라주는 모습이고 탱커를 좋아하는 농심은 트런들벤 의미 있네요. 맞습니다. 이러면 리브 샌드박스는 상대방이 어쨌든 사이온 같은 카드들을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나르가 최근에 티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게 느껴지죠. 그래서 고민하는 것 같은데 승률은 갱플랭크가 더 좋습니다. 네. 이러면은 든든 사이온 출격하나요? 나를 든든히 사이온을 좋아하긴 하는데 최근 전적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네. 1승 3패를 기록하고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든든은 억울합니다. 사이온으로 솔로킬 냈는데 라인전 잡았는데 네. 팀이 졌어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좀 종종 나왔죠.
특히나 어제 경기에서도 공격적으로 하다가 약간 부러졌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는 벌써부터 본인들이 좀 좋아하는 무기를 어느 정도 선택을 한 것 같은 게 코르키를 먼저 뽑아주면서 중후반을 보태줬고 리브 샌드박스는 무난하게 아지르를 뽑아줍니다. 오랜만에 뭐 이지리얼 같은 것도 한번 등장할 수 있을까요? 아지르가 코르키 상대할 때 계속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으면 중후반에 조금 껄끄러워지는 면이 있는데 그거를 이지리얼의 포킹을 통해서 좀 만회할 수도 있는데 바이스의 드레이븐. 와, 아니 선수들 요즘 뭐 드레이븐 유행인데요? 그러니까요. 바텀에서 확실히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확실히 챔피언 난이도는 있는 편이거든요. 사실 킬을 못 먹어도 문제고요. 네, 라인전에서 살짝 밀려도 문제여서 네. 그런 부분을 얼마나 잘 보완을 했을지 재밌을 것 같네요. 탑은 일단 무난하게 상성을 맞췄고 바텀 쪽이 나와줘야 되는 농심 입장에서는 그분이랑 섞일 수 있는 그램류 다 잘라요. 네, 블리츠, 노틸러스. 하이크, 그쵸? 노틸러스까지도. 근데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남거든요. 그렇다면 가져와서 끊는 방법도 있고요. 네. 확실히 주로 선수가 블리츠 크랭크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견제가 되는 것 같고 농심 레드포스는 이렇게 되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지리얼 같은 걸 본인들이 해서 라인전 주도권이 좀 없어도 중후반에 포킹의 힘을 싣는 쪽으로 갈지 네. 아니면 역으로 칼리스타, 레나타 같은 픽을 뽑아서 좀 공격적으로 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이크 뱅. 농심 레드포스가 쓸 수 있는 지금 원딜은 이즈 브라운, 뭐 이즈 레오나 같은 카드들도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드레이브나에게 버티기는 쉬울 수는 있는데 농심 레드포스가 확실히 좀 경기 템포가 많이 느려질 것 같거든요. 조건이 없어져. 네, 그래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뭐가 나올까요? 그냥 맞불로 그냥 부러질 때까지 한번 싸우든가. 그렇죠. 아펠리오스가 밴이 돼 있는 상황에서 원딜 카드 그리고 저라면 사실 서폿을 먼저 가는 좀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레나타로 가네요. 이게 무난한 것 같아요. 확실히 바텀 쪽에서 너무 누워버리면 농심 레드포스가 눕는 걸 좋아하는 팀이라고 해도 힘들거든요, 사실. 네. 이러면 짝을 뭘로 맞춰줄지 뭐 노틸러스라든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노틸러스가 꽤 무난해 보이기는 하고 여차하면 쓰레쉬 같은 픽도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노틸러스를 가져가는 리브 샌드박스. 자, 이제 농심의 마지막 원딜 선택만 남았습니다. 칼리스타를 쓰기에는 이게 코르키와 궁합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야가 은근히 드레이븐한테 힘든데 이게 치속 자야가 아니라 콩콩이 자야일 수도 있습니다. 칼날비나. 그래서 버티겠다는 생각인가요? 이지리얼로 가나요? 이즈로 하는 느낌이네요. 네. 그래도 리브 샌드박스의 조합이 뚜벅이 원딜 딜하기에는 확실히 좀 어려움이 있죠. 갱플랭크도 있고 노틸러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거였으면 서포터를 레나타 쪽이 아니고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브라움이나 레오나 같은 쪽으로 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살짝 조합이 뜨는 경향은 있습니다. 레나타도 0티어였었는데 원딜 챔피언들의 대세가 살짝씩 바뀌면서 조금 궁합이 안 맞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포터도 이제 본인들이 좋아하는 원거리 딜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즈리얼과 레나타는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목적이 있잖아요. 바텀 쪽에서 부러지지 말아야 된다는 그것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감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좀 변수를 두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봤더니 뽀삐가 초반 바텀 갱이 좀 세거든요. 바텀을 반 갈라서 좀 압박을 해주는 모습을 농심이 보여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자, 미닝과 든든의 탑에서의 라인전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한 카드들 맞수들의 대결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중요한 점은 이제 바텀 대전 두 원딜 해설을 모였을 때 또 이런 바텀 대전이 나왔을 때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스 선수의 드레이븐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해서 저 이즈리얼의 팔을 부러뜨리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 게, 무난하게 중후반으로 가게 된다면 코르키와 이즈리얼이 포킹하는 구도에서 이니시를 걸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르키와 이즈리얼의 무난한 성장이 일단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우선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텀 쪽에서 2대2만 놓고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드레이븐 노틸러스가 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을 정글러들이 좀 잘 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그 공백을 메워내서 누구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두 팀의 대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썸머 스플릿. 자, 오늘의 두 번째 매치 경기 시작됐습니다. 리브 샌드박스가 파란색 블루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농심 레드포스의 진영입니다. 자, 경기 시작과 동시에 중단이 됐어요. 자, 어떤 원인인지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약간의 경기 중단 퍼즈 상태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슈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디오 이슈일까요? 네, 피터 선수의 마이크 오디오 이슈라서 요거는 뭐 굉장히 빠르게 네. 스피디하면서도 리즈너블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빨리 해결될 것 같고, 최근에 드레이븐을 선수들이 많이 연습하고 있고 이렇게 대회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드레이븐이 이전에는 칼날비를 들면서 바텀 라인전에서 이득을 못 봤을 때 중반에 뭔가 좀 이상해지면서 팔길도 짧고 그러면서 경기 후반에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많이 나와서 네. 안 나오던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치명적 속도를 들어주면서 초중반도 어느 정도 괜찮고 중후반으로 흘러갔을 때도 치명적 속도로 인해서 딜하기도 꽤 괜찮은 상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좀 알고 싶다 싶은 챔피언이 레나타거든요. 네. 레나타가 처음 등장했을 때 뱀픽률, 그 중에서도 밴율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으면서 역시 1티어인가 0티어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바텀 라인전 때도 마찬가지고 한타에서의 뭐 긴급구제가 좀 맛이 덜 산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림들이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챔 효과로 인해서 레나타가 한참 돋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한타 상황이나 라인전 단계에서 아직 많이 경험을 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레나타의 그 폭탄 목걸이가 그냥 셀프로 해제시켜 버리면서 바텀에서 뭐 2대2 교전을 이길 때도 많았고, 네. 특히나 궁극기에 휩쓸리면서 광란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좀 많이 무력해졌던 모습들이 많았는데, 이게 유행을 타다 보니까 한 2달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 대처가 잘 되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 이전보다 티어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챌린저스 리그만 놓고 봐도 사실 밴율이 45%인데 승률은 40%대예요. 네, 확실히 레나타가 이전에 좀 많이 흥하면서 라이엇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것 같은 게, 신챔으로 나왔을 때 레나타의 그런 원거리 챔피언인데도 불구하고 탱킹 능력이나 그런 게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탱킹 능력 쪽에서 좀 너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근거리 서포트를 만났을 때 CC를 맞으면 원래는 한번 버텼었는데 이제는 좀 버티기 힘든 그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따라 무빙진 쇼가 1부, 2부로 진행되는구나. 네, 무빙진 쇼는요, 약간 긴 이슈가 있을 때만 찾아가고요. 이렇게 오디오 이슈처럼 짧은 이슈 때는 최대한 인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핵붕이 롤자랄. 핵붕의 전문적인 평가 좋아요 라고 하시는데, 롤자랄이라는 얘기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뱀픽에 대해서 우리 신정현 해설이 맞췄을 때 롤자랄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신정현 해설은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같은 픽을 한 저 코치가 롤을 좀 아는 거다. 이게 커브가 그렇게 가네? 그렇죠. 신정현 해설은 100%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제 속마음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실 줄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이죠. 최근까지도 경험이 있고, 그렇죠. 아직도 챌린저를 유지하고 있는 챌린저. 사람이라서 그랜드 마스터. 그마.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리브 샌드박스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야 되는 입장이고, 농심 레드포스는 버텨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버티는 조합을 했을 때 버틴다고만 해서 그 경기를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주요한 오브젝트에서 본인들이 얼마나 타이밍을 맞춰서
잘 싸움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농심 레드포스가 눕는 능력이 얼마나 좋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한박 선수의 칼날부리 출발 동선을 지금 잡아주면서 네. 이분할이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바텀에서 그래서 이즈리얼이 아무래도 가장 안정적인 픽으로 보였을 때 서포터의 후보들이 뭐 브라움과 레나타가 브라움과 레오나가 있었잖아요. 그 픽들이 수동적이긴 하지만 드레이븐 플러스 알파 서포터를 이길 수 있는 픽들이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레나타를 후반 지향형인 레나타를 가져갔기 때문에 바텀에서는 CS가 한 20개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도 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려야만 한다. 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가 1레벨부터 바텀 딜교환을 좀 강하게 했죠. 이즈리얼의 포지션과 체력을 좀 많이 빼놨고 주도권을 벌써 가져갑니다. 네. 뭐 이게 여차하면은 바텀에서 계속 집 타이밍도 못 잡고 힘들 수가 있어서 순간이동을 들 수도 있는 선택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네. 크루키가 발키리를 찍었겠죠. 네. 발키리 찍은 김에 잘 흘려줬습니다. 가끔 가다가 코르키가 이제 딜교환 욕심이 나서 Q 2레벨을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2레벨에 2스킬을 찍어주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네요. 그랬으면 방금 전 갱킹도 상당히 또 위협적으로 네. 좀 느껴질 수 있었겠죠. 금화 핵붕이 꾹꾹화살 마스터 부심을 눌러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은 금화 핵붕이도 사실 챌린저 때 이거 낚였는데요? 뒤로 듀로가 잡히면서 자 뼈아픈 실점이 있었고 아이스 이거 전멸로 추격? 추격할 수 있습니다. 힐도 있어가지고 힐 따라가면서 아이스 툭 도방이 자 미니언에 살짝 비벼지면서 큐! 이걸 살아갑니다. 간신히 살았고 일단 듀로 잡힌 것만 해도 일단 사고예요. 치명적이죠. 진짜 사고 났는데요. 이거 리브 샌드박스의 바텀이 상수로 이겨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들이 딜교환 욕심을 내다가 타워에 맞은 걸로 봤거든요. 이게 타워 앞에서 그랩했다가 레나타 큐에 끌려서 땡겨졌겠죠. 네. 그리고 타워에 한 대 맞은 게 딜 계산한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이 펼쳐졌고 여기서 전멸이 빠진 상황이어서 추격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지금도 농심도 이게 그냥 초반부터 뒷무빙 한 번도 안 치고 그냥 싸웠으면 더블킬도 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의 바텀이 지는 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킬을 따냈고 중요한 건 리브 샌드박스의 바텀 듀오도 스펠이 다 빠졌거든요. 정화를 제외하고 정화 점화를 제외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뽀삐의 다음 갱킹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스펠을 지금 다 쓴 상태.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라인전은 라인을 좀 미는 게 어쩔 수 없이 좀 드러낼 수 있는데 그때 뽀삐의 갱킹에 당한다면은 조합의 장점이 확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후반으로 갔을 때 두 분은 게임하기가 좀 어려운 조합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이 1데스가 지금 뭐 두 분 해설이 말씀해주신 그 이유 덕분에 뭔가 큰 지금 서포터 하나 죽은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챔피언 특성상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이 성향을 바꿀 수 있는 그렇죠. 네, 중요한 역할을 해주면서 좀 크게 느껴지고 있으면 여느 때보다는 훨씬 맞습니다. 주로 선수가 그리고 바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로밍 타이밍도 좀 더 뒤로 늦춰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어쨌든 이런 희소식이 들려 있기 때문에 다른 라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득점을 해서 이득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심 레드포스의 최대 장점은 결국에 가서 후반 가면은 어느 팀들보다 한타를 잘하는 그 파괴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앞길을 좀 가로막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되게 편안한 상태일 것 같습니다. 사실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뭐 초중반에 진짜 거의 완전 꺾어놓고 게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잘하는 팀이었는데 네. 농심 레드포스가 아주 기가 막히게 받아치면서 이득을 받고 사실 이 드래곤은 그냥 내줘도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일단 탑갱에서 지금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미닝이 무리해서 라인을 밀려 그랬습니다. 좀 이거- 깊었죠. 이건 살 네. 수가 없어요. 전멸 실수까지. 사실 이게 전멸을 그냥 안 쓰고 죽는 게 어땠을까 싶었는데 전멸까지 빠지고 죽어서 더 아프네요. 어떻게 해도 죽는 각이었는데 맞습니다. 굳이 전멸을 썼고 그것도 이제
마음도 아픕니다만은 코도 아픈 정도로 벽에다가 예. 들이받으면서 네. 코피 전멸이 터졌죠. 그냥 꽝 박아버렸고요. 서로 전멸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갱플랭크 입장에서는 생존기가 없다 보니까 훨씬 안 좋거든요. 그렇죠. 예. 야,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선 사실 맨날 농심의 경기를 보면 초반에 설명드리는 게 버텨야 됩니다. 네. 후반 가면 이깁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다른데요? 맞습니다. 실비 선수가 주도적인 갱킹으로 탑에서 이득까지 받고 이렇게 되면 한박 선수도 마음이 좀 급해질 것 같은 게 우리가 초반에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초반에 손해를 보다 보니까 전령 쪽에서 좀 무리할 수 있는 확률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분 뒤에 또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심 레드포스의 오른쪽 왼쪽에 다른 라면 마크가 올라 있잖아요. 네. 너구리와 신라면의 가장 큰 차이는 뭐 맛은 당연히 다르겠습니다만은 면발의 굵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익는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 코르키와 이즈리얼에게는 투코어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너구리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두꺼운 면이 그리고 다시마에서 국물이 우러나오고 야채 스프에서 국물이 우러나올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게 너구리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너구리 픽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보면은 지금 아이템 보세요. 이게 수학의 낫이 2개고 연운이 2개거든요. 그럼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 이게 상대 아이템 보면 와 얘네 이거 선 넘네. 그렇죠. 거의 매자에 간 것처럼 보일 거예요. 다 됐다. 예. 지금 물이 이렇게 끓는데 그럼 라면을 안 넣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농심 레드포스는. 네, 그렇죠.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가 지금 농심 레드포스가 선을 살짝 넘는 거에 응징을 해줘야 되는데 응징을 오히려 본인들이 당하다 보니까 이게 경기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벌써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와. 캐스터가 신라면보다 너구리를 좋아하는 건 알겠습니다 하신데 저는 연간 소비량의 라면의 절반을 신라면을 먹습니다. 신라면으로 정말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다가 네,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 맞은 적도 있습니다. 라면 가지고 먹을 거 갖고 장난하지 말고. 예. 그냥 있는 대로 먹어라.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구리를 좋아합니다. 오. 다시마의 국물 맛이 맛있더라고요. 고수진 너 진라면이지. 저는 아니에요. 고수진이지만 짜파게티. 짜파게티. 그래서 일단 지금 농심 레드포스가 전령을 먼저 치는데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예. 리브 샌드박 이거- 입장에선 네. 응징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오! 6렙이라서 공간은 예쁘게 뽑을 수 있거든요. 자 일단 한번 붙었다가 상기하고 있는 두 팀이고 전령 쪽의 주도권은 리브 샌드박스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냥 주기 싫은 농심 레드포스입니다만은 더 이상 교전하지 못하고 전령만 챙겨서 빠지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 그래도 리브 샌드박스가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조합의 힘이 나오면서 한번 밀어내는 그림에서 농심 레드포스가 한번 뒤로 빠지게 됐고 그 네. 틈을 리브 샌드박스가 잘 노려서 전령을 먹었습니다. 유클리어에서 말해준 것처럼 이건 농심 레드포스가 조금 욕심을 내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것을 리브 샌드박스가 놓치지 않고 잘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먹은 게 리브 샌드박스에겐 큰 득점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죠. 반드시 본인들이 가져갈 것을 그냥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어쩌면 예.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는 지금 툭툭 찔러보는 거예요. 너네 전령 이거 우리가 먹을 건데 뭐 어떻게 할 건데? 네.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리브 샌드박스가 만약에 저기서 대처를 제대로 안 하고 전령을 뺏겼다면 이 경기 진짜 보통 5대5지만 진짜 6대4, 7대3까지도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잘 챙겨왔어요, 리브 샌드박스. 그리고 라인전이 힘든 뭐 미드와 바텀 쪽에서의 픽들이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뭉치는 타이밍이 좀 기분 좋을 수 있는 게 그 1분 동안은 라인전을 좀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농심을 조금은 계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는 초반에 그 노틸러스의 베스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만큼 굴러간 거냐면은 저랩 단계 이즈리얼이 도란검을 가져왔는데 체력 다 깎아놓고 피를 빼놨잖아요. 그러면은 집 타이밍이 꼬여가지고 그 턴을 분명히 뽀삐가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리브 샌드박스가 노려가지고 3대3을 만들든 안 오면 다이브를 하든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농심 레드포스가 드래곤 타이밍에 코르키가 패시브를 들고 오면서 먼저 본인들이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 타이밍도 원래였으면 안 나오는 타이밍인데 지금 농심 레드포스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이 게임이 정상 궤도에 든 걸 알고 있어요. 네. 먼저 지금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 네, 먼저 시도를 합니다. 오, 그리고 그러면서 피스타가 이거 또 피스타를 피셔를 아, 올라갔어요. 솔로키!
미드에서도 또 한 번 솔로킬을 만들어내고 있는 농심 레드포스. 아니 코르키가 아지르 솔로킬 따내는 장면은 얼마 만에 보는 건가요 지금? 기묘한 그림이죠. 전멸에 궁극기까지 있었던 걸로 봤는데 아지르가 따냈네요 PS 당. 자, 두 번째 드래곤을 농심 레드포스가 가져오고 있고. 이거 큰일 났는데요. 근데 이거 슬레드포스가 좀 선 넘겨옵니다. 또 손을 떠넘어요. 근데 이거 실비가 제대로 빈터가 쳤는데요? 지키고. 아이스가 빈터, 역으로 빈터 막교환. 아이스가 역으로. 와, 이걸 구해내면서 또 한 번의 득점 농심 레드포스. 킬스코어 4대 0입니다. 이거 설마 농심의 설계였나요? 약간 설계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즈리얼이 전멸이 있긴 한데 이거 악수 맞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실비가 와서 이거 추가 딜링해서 전멸이었으면 따라가는 누가 게 땡기는데 살짝 이상한데 떴어요. 서포터라도 딜이 막딜이 있거든요. 만화가 없어요. 그리고 실비가 싸우고 싶은데. 농심 레드포스가 이득을 보고 나서 라인을 밀고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박이 바텀 부시에 잘 숨어 있었죠. 이후 교전에서도 사실 서포터에 대한 약간의 방심이 좀 느껴지는 교전이었죠. 네. 상대방이 다 접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는 여기서 마늘을 좀 잘 하는 모습이었고 실비가 숨어 있다가 비에고를 쳐냈어요. 그리고 드레이븐까지 배달이 완벽하게 성공했고 폭탄 먹거리 해제 완료. 네. 와,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가 엄청 멋있는 설계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후에 한 박이 와서 이쪽으로 빠지는 척하면서 시야에서 보였지만 사실 숨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한박 선수가 시야 플레이를 굉장히 잘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박 선수가 잘한 것도 맞고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선 본인들이 이득을 근데 코르키 끌렸어요 지금? 그렇게 끌렸고 폭탄 먹거리? 해제 못합니다 지금. 피스타 살짝 깊었죠? 그래서 약간 허무하게 킬을 내줬어요. 이게 원래라면은 저 지형에서 미사일을 쏘려고 하지 않을 텐데 게임이 워낙에 좀 유리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농심이 조금씩 무리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킬스코어 4대 0에서 어느새 4대 3이 됐고 글로벌 골드도 지금 한 500골드 차이까지 좁혀졌어요. 이게 본인들이 초반에 불리한 픽으로 게임을 잘 가져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불칼까지. 자, 이게 포탄 세례가 조금이라도 뒤에 있었으면은 그 두 번째 틱에 죽는 상황이었는데 조금만 뒤로 찍었으면. 네. 그런데 드래곤국이 이게 변신이 되면 체력이 차기 때문에 예. 잘 산 모습이고 나르가 살짝 욕심을 부리고 있었거든요. 본인 코어템 때문에 텔레포트를 활용을 안 하면서 집에 안 가고 있었는데 그 턴에 좀 크게 큰일 날 뻔했는데 잘 커버했습니다. 맞습니다. 서로 엄청 아슬아슬하죠. 계속 상황이. 멋진 지금 사실 이거거든요. 웨스트하우지 물음표 지금 한 3번 정도 요 경기 안에서 나오셨을 거예요, 우리 가족 여러분. 네. 그러나 방금 이 스킬 활용하는 거 싸우는 거 보면서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그 수싸움 안에 선수들의 좀 클래스가 느껴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는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다. 농심이 조금 빨리 일어날 기세예요. 지금 코르키 이즈리얼의 1코어가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완성이 됐고 2코어 타이밍까지 제 생각에 다음 드래곤 정도는 줘도 네. 레드포스가 무난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냥 져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탑타워를 나르가 좀 많이 때려놓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탑에서 득점을 하는 모습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리브 샌드박스는 뭉쳤는데 뭉치면 조금 난감할 수 있는 게 코르키 이즈리얼 상대로 드레이븐이 할 수 있는 건 1도 없습니다. 네. 자, 이번 전령 리브 샌드박스가 거의 공짜로 가져가다시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엔 이거 농심 레드포스가 훨씬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바텀에서 라인도 굉장히 많이 녹았고 타워도 공짜로 줬고 탑에서도 이 전 라인이 녹았던 걸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코르키 성장에는 탄력이 더 붙고 있어서 저 전령 하나 먹어서 미드 타워를 밀 수 있어도 제 생각엔 농심 레드포스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전령을 먹는 것은 타워를 밀기 위한 수단이고 빨리 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퍼블을 상대방에게 내줘버린 상황에서 결국 타워를 가져가는 것은 교환의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농심이 좋은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고수진 해설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농심 레드포스는 이번 드래곤
포기하고 그냥 탑 쪽으로 가도 무난할 것 같은데 네. 그럴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가져왔죠. 네. 한 배송. 그렇게 이 패시브가 차는 타이밍이 맞물렸기 때문에 본인들도 충분히 할만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는 그냥 용을 줘버리는 운영을 선택을 하는데요. 네, 아지르가 그냥 위쪽에 남아있으면서 아예 싸울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탑 1차 타워를 차라리 가져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농심 레드포스가 두 번째 용 스택을 쌓아냅니다. 확실히 코르키 패시브에 대한 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지르가 이전에 코르키 패시브 타이밍에 솔로킬까지 따인 적이 있고 이거는 좀 모를 것 같죠. 약간의 뭐 작은 도움의 손길. 이런 거에서 하나 둘씩 득점하면 너무 좋겠지만 확률이 너무 낮은 수였었고요. 그럼 리브 샌드박스는 교환하면서 얻은 건 돈이잖아요. 사이드 라인전 단계에서 아지르가 반드시 이득을 보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면은 5분 때마다 호출되면서 코르키 이즈리얼에게 포킹에 녹으면서 전투 상황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그래서 방금 드래곤 한타에서 리브 샌드박스가 드래곤을 포기하는 근거를 찾아보자면 아무래도 저 바텀 타워가 본인들은 없고 농심 레드포스의 바텀 타워는 있는 게 근거가 됐던 것 같은 게 포지셔닝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저렇게 타워가 상대방은 있고 본인들은 없으면. 근데 이게 사실 농심 레드포스의 타워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상황이 반대로 돼서 농심 레드포스가 드래곤을 먹는 상황까지 이어진 거란 말이죠.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리브 샌드박스는. 자,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도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골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령도 아직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볼만한 각오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리브 샌드박스가 지금 미드 쪽에서 전령 풀면서 타워 깨고 5대4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거를 농심이 알고 있는지 사이드 쪽을 아예 넘어오지 못하게 수비를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나도 합류하는 박지 곳. 못했어요. 못했어요 전령. 전령 그냥 사라지면서 아니 바텀 타워와 라인 네. 웨이브 3개 정도를 포기하면서 먹었던 전령인데 그렇죠. 되게 비싸게 주고 산 전령이었는데 네. 야 이거를 잘 써도 문제인데 잘 사용하지도 못했고 게다가 수를 잃혔다라는 게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농심 레드포스 그래서 오늘 경기력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리브 샌드박스는 좀 아쉬운 실수. 전령 같은 것도 너무 지금 아쉽죠. 지금 투자값이 큰 전령이었는데. 그렇죠. 리브 샌드박스는 항상 좀 변화무쌍한 펀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의 정신을 쏙 빼놓는데 일가견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농심의 이 수비력이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까지 계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리브 샌드박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이드에서도 나르가 아직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코르키도 적당히 뒤에서 받아먹으면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가 방금 그 전령으로 미드 타워는 무조건 밀었어야 그나마 이점이 생겼을 것 같은데 이점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오늘 피에스타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거 실비 쪽에 시선 끌리면 코르키가 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너 시간에 먼저 녹이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이거는 뽀삐에게 레나타가 시선이 쏠려가지고 네. 상대 위험 스킬을 생각 못했는데요? 피터 입장에서는 실비가 싸우러 가는 줄 알았는데 네. 순간적으로 뒤로 빠지면서 피터가 좀 고립되고 전멸까지 빠지고 죽었어요 일단은. 그때 서포터를 하나 끄는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리브 샌드박스의 구역을 하나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깔끔하게 먹어서 시야를. 그래서 안 좋은 소식만 있었던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농심 레드포스도 이거는 서포터만 죽은 해프닝으로 끝나서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양팀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질의 분신은 시야를 가집니까? 라는 질문이 또 올라와 있네요. 네, 아질의 병사는 시야를 가지는데 거기서 또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미타워는 밀리나요 이거? 네. 자, 일단 한 웨이브를 지워주면서 한 선을 더 버티는 리브 샌드박스 1차 타워 체력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농심에게 시선이 쏠려가지고 본대가 다 뭉쳐버리게 되면은 이니시할 수 있는 상황이 리브 샌드박스는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워를 주더라도 그냥 본인들의 포진을 넓게 퍼뜨려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든든히 아래쪽에서 갱플랭크를 계속 본인 라인 쪽으로 밀어넣다 보니까 수싸움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리브 샌드박스. 그렇죠. 그래도 일단 아지르가 미드에 텔레포트를 타면서 미드 타워는 막았지만 탑에서 또 웨이브가 녹고 있는 게 기분이 나쁩니다. 네. 조금씩 농심이 운영 상황에서 재미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는 패시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아이템이 나오나요? 배송을 가져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 저게 5분마다 뜨기 때문에 용 싸움 할 때마다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용이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배송을 실시하고 있는 코르키 기사님. 이번 드래곤에서 농심의 생각이 좀 보이는 게 미드 네. 라인을 신경을 안 쓰고 드래곤 쪽으로 다 갔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게 좀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로를 계속해서 피에스타가 그리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아이스가 살짝 긁힌 먹었고요. 상황. 그냥 뒤쪽으로 빠져. 든든히 끌리니까 어쩔 수 없는 싸움이 열리는데 이게 포토가 강이 긁었거든요. 와, 이렇게 버텨요. 한 방 가야 돼요, 근데. 예, 든든도 엄청 오래 버텼고. 한 방이 한 방이죠. 한 방이. 한 방이 이걸 와. 잡고 디에고가 싹 쓸어 담는데요. 아니, 이걸 한 방. 레이브 샌드박스. 아니 순간적으로 와. 코르키의 패시브가 대박이 터지면서 한타를 농심 레드포스가 쓸어담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한 방이 뒤에서 1대2, 1대3 정도 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영혼을 갈아타면서 그게 너무나도 주요했습니다. 든든히 엄청나게 오래 버텨주면서 이즈리얼 트리플킬까지 좋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방이 예. 한타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고 한타 대승은 결국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거. 바론이 상대방을 잠깐만요. 잡았고 이러면은 역바론 각 보나요 혹시? 잠깐만요. 일단 지금 농심 레드포스의 라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라인 아니, 관리부터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아니, 또- 바론 네. 주변에 도트 데미지가 들어가요. 독댐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지르가 바론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더라도 때리다 보면 본인 체력이 달아서 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일단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더 큰 위기로 몰려갈 수 있는 상황이 바론님의 은혜 덕분에 네. 한번 지켜냈고 3용 스택은 쌓았어요. 물론 이런 게 컸지만 대가는 비싸지만 비싼 3용을 사긴 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브 샌드박스는 비에고와 코르키의 성장이 좀 눈에 띄게 잘 됐죠. 어느새. 아까 아지르가 키를 먹는 장면도 나왔었고 그래서 미드 정글의 힘이 지금 아직 밀리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도 한타에서는 꽤 할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게 우리가 잡겠다라고 뛰어드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비에고가 본인들 품으로 파고들어서 하나둘씩 잡는 장면이 나온다면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네. 농심 레드포스는 전투의 방법을 좀 바꿔야겠는데요. 또 물렸는데 초대박! 그러면서 영혼 갈아탈 수 있어요 지금 한 방. 아니 한 방이 지금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한 방. 한 방 앞서 트리플 킬에 이어서 또 한 번. 그리고 영혼도 지금 다 먹어주면서 네. 체력 회복까지 다 해줬고 이거는 바론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 리브 샌드박스가 전체적으로 한타에서 잘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한 방에 비에고로 저렇게 솔로 플레이를 만드는 게 사실 비에고가 솔로 플레이를 하기가 쉬운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어렵죠. 근데 앞에서 어그로 핑퐁까지 해주고 이렇게 자르는 모습까지 보여주니까 리브 샌드박스의 경기력이 또 올라옵니다. 체력도 없고 셋일 때랑은 좀 다른 분위기로 바론을 두드리고 있고. 자, 이거 여차하면 또 한 방이 넘어올까봐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실비 선수가 비에고 쳐내면서 스틸 노리는 건데 커버 플레이가 좋습니다. 네, 피셔의 아지르가 궁극기로 밀어냈죠. 앞서 걱정하던 상황이 다시 벌어졌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됐던 농심 레드포스가 여기서 살짝 선을 넘고 말았어요. 그래서 비에고의 저 2스킬 은신이 저 부시 때문에 살짝 가려지면서 네, 피에스타가 순간적으로 놓친 걸로 보이죠. 그리고 항상 주요 딜러들을 꼬리에 놔두고 그냥 먼저 빠져버리는 플레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런 상황이 농심 입장에서 나왔어요. F미드의 또 후예들이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서로 누가 더 진짜 F인지 한번 좀 보려는 거죠. 네. 누가 진짜 F 혈통인지 가리자. 예. 피에스타냐, 피셔냐, 그렇죠. 풀베냐.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는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본인들의 승리 플랜, 본인들의 조합이 어떤 조합인지를 다시 한번 인지하고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같은 구도에서도 포킹을 조금밖에 못하고 싸우는 게 좀 눈에 보였었거든요.
이즈리얼과 코르키가 포킹을 한 두세 번 정도 맞추고 나서 그러고 나서 상대의 전의를 상실시키고 오브젝트를 먹던가 한번 밀어내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 골드 차이를 완전히 역전을 시켜놓고 이 차이는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파워플레이가 아직 1분 30초가 넘게 남아있습니다. 이거 벤시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몇 대 맞으면서 피셔가 진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바론 버프 때문에 이걸 라인 관리하느라 드래곤 쪽으로 향하는 게 좀 어려워 보입니다. 농심은요. 맞습니다. 접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번 드래곤을 나가기는 좀 많이 어려워 보이고 그러니까 리브 샌드박스는 드래곤 쪽에서 상대방이 내려오는 게 좀 껄끄러울 수 있다 보니까 아예 전진 배치해서 상대를 미리 막아주고 있죠. 자, 바텀라인에 2차 타워까지 압박을 해봤고 킹플랭크와 나르는 미드에서 체력의 교전을 하면서 드래곤이 이제 출근하니까 이건 사용을 쌓지 못하도록 리브 샌드박스가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리브 샌드박스가 되게 운영을 잘한다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방금처럼 전진 배치해서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는 농심이 저 강가 쪽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야를 넣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드래곤 쪽에도 시야가 거의 없었죠. 맞습니다. 그렇게 리브 샌드박스가 상대의 라인을 다 밀어넣고 오브젝트를 가게 되면 아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즈리얼이 잘 컸는데 생각보다 임팩트가 없네 라고 말씀하시는 가족분이 계신데 그래서 비에고가 대신 해줬어요. 그런데 이거- 이거 한 방이 먼저 와서 이거 폭내 던졌고 W도 맞췄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이거 살려보면 데미지가 나와요. 잘 커서. 그리고 패시브 터졌어요. 이것도 깊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 잡힐 수도 있는 딜 견적이 나오겠지만 지금 비에고와 아즈리의 템 상태를 보면은 초월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농심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사실 든든 선수가 저렇게 잘리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 선수는 아닌데 약간 멘탈에 살짝 금이 간 것 같죠. 원래 본인들이 불리한 조합으로 많이 좋게 끌고 가다가 역전을 당한 상태거든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이 게임이 농심 입장에서는 진짜 숨 막힐 듯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맵을 활보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틀어막혀서 상대방이 주는 거 받아먹고 반복이거든요. 아, 근데 그러다가 답답해서 나가면 이제 선 넘었다고 응징하러 오고. 네. 심지어 이번 게임에서 한 번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한 방에 또 끄는 거예요. 아지와 함께. 날카롭게 정리하고 있고. 한박이 지금 비에고 파랑팀의 이번 포탑이 시즌 파괴되었습니다. 비에고 중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네, 진짜 볼수록 놀라운 게 비에고로 저렇게까지 혼자서 앞에서 어그로 핑퐁하는 장면이 보기 쉽지는 않은 건데 대단한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곧 있으면 3코어도 슬슬 완성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잘 컸기 때문에. 수호천사 나와서 그냥 긁습니다. 그러니까 비에고에 대한 칭찬을 계속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게 뭐냐면은 원래 비에고라는 챔피언에 대한 인식은 팀의 고열을 빠는 챔피언이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아군들이 버텨주고 상황을 만들 때 그때 비에고가 마무리하는 모습. 근데 한박 선수의 현재의 비에고는 먼저 만들고 먼저 몸을 던지고 계속 아군들을 이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활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스스로 크기도 했고요. 네. 그렇죠. 킬 가담률도 좋습니다. 12킬 가운데 지금 11킬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드란 또 한번 노려보자라는 생각인데 전멸이 자, 확실한데 미니 쪽을. 자, 근데 한박이 그 사이에 와요. 그럼 W 스타 잘 맞았죠? 텔레포트까지 합류하면서 오. 잡아줬고 근데 끊었습니다. 이어질 게 지금 당장 이어질 게 없다는 게 좀 아쉽거든요. 오브젝트도 없고 바론도 아직 40초가 남았기 때문에 이 킬 하나로 끝난다면은 그냥 여기서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고요. 자, 탑 2차 타워를 얻어내고 있는 팀의 포탑이 피시오.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농심 레드포스는 저걸 잡기 위해서 코르키의 순간이동을 썼잖아요. 네. 이게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인 게 뭐냐면은 보통 폭탄 배송을 집은 다음에 순간이동으로 본대 쪽으로 넘어와서 주요 지역에서 포킹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폭탄을 줍고 뛰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동안의 리브 샌드박스가 농심이 자리를 잡고 있던 그 지형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네. 타이밍이 엇갈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농심 점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게임에요. 이번 드래곤 타이밍이 좀 승부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리브 샌드박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여차하면은 이 바론을 먼저 치면서 블루네요 지금. 바론 바로 지금 어쩔 수 없이 근데 딜이 빨라요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급하잖아요. 빨리 가야죠. 자, 근데 딜중지하면서 자, 그래도 로켓 기사님이 늦진 않았어요. 우리의 이거 기반로 사용. 리브 샌드박스의 그 수혜에 농심이 약간 당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드 쪽에서 자리 절대 내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리브 샌드박스가 바론을 치는 턴을 썼기 때문에 이번 드래곤 자리 잡는 턴은 용심 레드포스가 절대 내줘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론 치니까 이거 놀라가지고 폭탄 주웠잖아요. 이거 시간 조금만 지나면 저거 폭탄 배송 끝나거든요. 자, 위에서 오는데 드래곤은 팀의 힘 차이가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르키 폭격은 근데 위력적입니다. 홍배. 자, 발길이 가릅니다만은 조금 애매했고 근데 이게 비에고가 먹기 시작하면 앞쪽 라인 한 방이 소전사 터졌고요. 간신히 잡았지만 다시 살아나는 한 방이고. 농심이 카이팅 진짜 잘했어요. 자, 이거 잡았죠 농심. 농심이 이거 지우풀딜. 딜을 각이 나올지 지우가 따라가면서 피셔를 압박하면서 피셔 빠져있는 상황에서 피셔 따라가면서 전면 피셔 위험하거든요. 와. 피셔 잡고 농심. 4용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농심 레드포스.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도 지금 화나죠? 예. 근데 화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화가 나서 가면이 죽음을 부를 뿐입니다. 그래도 가야죠. 근데 이게 진짜 줄이 너무 아깝고. 4용 주기 싫은 마음인데 유동. 딜각을 없어요. 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4용을 농심 레드포스가 결국 가져갑니다. 순간적으로 코르키의 패시브가 상대 챔피언 쪽으로 히트하지 않으면서 리브 샌드박스가 좀 잘 싸우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일단 보시죠. 그 전에 포킹도 좀 의미 있게 몇 대 들어간 게 주요했었고요. 이게 불을 긁어놨잖아요. 근데 리브 샌드박스가 이길 것 같으니까 더 들어가서 저 불을 밟았어요. 한박도 영혼 스택을 상대 챔피언을 잡으면서 영혼을 빨고 싶어서 더 들어갔던 게 농심 입장에서는 이즈리얼 딜각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 쏴대는 코르키와 이즈리얼의 사거리가 결국에는 이를 만들어냈죠. 네. 이 그림, 이 타이밍까지 기다렸던 건데 다소 끌려갈 수 있는 글로벌 골드 8,000 골드 이상이 벌어졌던 경기가 다시 슬금슬금 좁혀지고 있고 4용까지 갖췄기 때문에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어요.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이 포킹 조합이 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완성은 돼 있고 이제 작전 수행이 돼야죠. 포킹을 대치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상대 체력 깎고 붙냐. 그쵸.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는 바론을 먹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게 좀 어렵네요. 이게 어떤 버프를 교환하더라도 농심 입장에서 할 얘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전투밖에 없는 것 자, 이거 같은데요. 숨어있다가 게릴라 레나타 컷이고. 아니 진짜 뭐 필요할 때마다 아니 한박과 주로가 지금 플레이메이킹에서 너무 좋았죠. 상대가 시야를 잡으러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야, 농심 또다시 위기인가요? 이거 코르키와 이즈리얼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먹었어요. 안 되죠. 깔끔하게 먹어냅니다. 리브 샌드박스. 리브 샌드박스가 지금 괜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인 것 같은데 와 굉장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사용과 바론. 사용 대 바론의 대결. 네.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는 숙제가 생겼어요. 어쨌든 바텀 쪽에 저 억제기 타워가 많이 깎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걸 깨고 억제기 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상으로 좀 유리한 점을 찾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뭉쳐놓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이 게임. 상대방을.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포킹각을 만들어주면 안 되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텀 억제기를 깎고 미드 탑 쪽으로 돌면서 상대의 인원을 좀 분산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차하면은 탑이나 미드 쪽에서 갱플랭크가 나르와 대치를 하면서 그냥 포탄 세례만 지원을 해놓고 간접적인 4대5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한 수씩 좀 리브 샌드박스가 앞서 나가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코르키가 라인 클리어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건 좋거든요 일단은. 네. 그리고 저 드레이븐의 궁극기도 제 생각에는 그냥 포킹용으로 막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앞에서 막 저렇게 잘 못 쏘게.
세긴 합니다. 일방적으로 대치하면서 맞을 수는 없다는 건데 자 지금 인원 배분하면서 바텀 라인과 미드 라인 쪽 동시에 푸시를 가하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고요. 자 그러나 파워플레이가 뭐 속 시원하게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중심 레드포스도 지금 인원 배치를 잘하면서 최대한 시간 끌어주고. 오, 이거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병 와. 사지르가 실비가. 녹아버렸고 지금 바텀 라인 공격하던 공격대들도 네. 지금 흩어지고 말았어요. 아니 리브 샌드박스는 저 억제기를 깨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숙제도 안 끝난 상황에서 지금 접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억제기를 깨야 되는데 타워조차 못 깼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팀 정글러들 이게 감이 살아있는데요. 전멸벽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장면이 또 한번 이걸 또 이번에는 펌피가 끊겼고 오 녹았는데요? 그러면서 물론 지금 바로 오브젝트는 없는데 네. 이제 곧 바론이 출시되거든요. 그쵸. 장로가. 그래서 양팀 다 계속 한수씨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장군 멍군 하고 있고 여기서 한 바퀴 레드를 뺏어주면 푸킹해서 와 이거 기분 많이 나쁘죠 이제. 예. 감사합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그래도 농심 레드포스가 아직 조합의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오브젝트에서 얼마나 좀 포킹을 잘 하느냐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포킹 조합이기 때문에 사용도 먹어놔서 훨씬 포킹 대치 상황에서 좋거든요. 맞습니다. 돈 차이가 나고 있긴 하지만 한타에서의 난이도는 리브 샌드박스가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실비가 전멸. 전멸벽궁. 와 또 땡겨왔네요. 전멸 반응할 그것도 없었죠. 전멸 사용할 틈도. 예. 그 반응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자 이제 중요한 건 장로 드래곤이 이제 나오는 때가 됐단 말이죠. 네. 자 그 앞에서의 대치 상황과 자리를 어떻게 잡는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코르키는 여기서 그러니까- 승부수를 걸 거예요. 네. 네. 패시브 든 걸로 봤거든요. 크로키가. 그래서 이게 농심의 생각은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장로를 툭툭 건드리면 리브 샌드박스가 앞으로 딸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동안에 포킹 맞춰놓고 그냥 싸움 열어버리자. 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판단을 한 농심인데 자 그쪽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어요. 농심랜드포스 지금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틀어 막고 있는 건 일단 좋습니다. 상대가 나오지 못하게. 근데 든든히 이거 미드를 좀 깊게 미는데요? 그렇죠. 아니 미드를 너무 깊게 미는데요? 언제 와요? 이러면 리브 언제 샌드박스 와요? 장로 쳐야 돼요. 장로 출근 장로 쳐야 출근 돼요. 이제 와 든든 이제 와요 든든 언제 와요 든든 근데 이제 와요 든든 네? 이닝이 지금 좀 위험해요. 그러면서 맞죠? 근데 갖고 본대가 합류할 때 코르키가 적인 열쇠 피에스타가 와 이거 삼류 속도. 속도입니다. 지금 농심 나쁘지 않죠? 예. PS 일단 살긴 살았어요. 그래도 일단 리브 샌드박스가 지금 코르키의 패시브를 빼놨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할만해졌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와 근데 이거 리브 샌드박스도 이게 상대방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뭐 포탄세라든지 전멸 되게 중요한데 그게 빠져서 네. 이거 뽀삐 궁극기 지금 비에고 피할 수 있나요? 강타 싸움 갑니까? 자 뒤로 근데 들이받고 뒤로? 결국 지금 펜터 위기 펜터 근데 이 정도 되면 리브 샌드박스도 할만하지 않나요? 술정 대박. 서로 지금 할만한 네. 상황. 하야토 초대박 났고 실비도 체력 실비가, 없고 실비가. 이거 그래서 바로 농심입니까? 장로는 농심 먹었는데. 농심 자 일단 드래곤은 와. 리브 샌드박스가 전투는 농심 레드포스가 하나씩 나눠 가집니다. 장로를 먹었는데 한타를 패패를 했어요. 완패를 했죠. 살기 어렵죠 한박도. 라인 지금 지워야 드레이븐 돼요. 혼자서 아. 라인 지우는 처지가 됐고 그런데 상대방이 진입합니다. 가요. 지금 상대가 셋이나 남았거든요. 네. 이거 드레이븐이 최대한 도끼 돌리면서 막아봐야죠 일단. 웨이브 지우는 게 가능합니까? 경기 끝내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아슬아슬하게 버틸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도 안 하고 네. 바론으로 눈 돌리는 게 더 차라리 현명하다. 그렇죠. 좀 더 멀리 보는 게 맞습니다. 밀 대로 밀고 출근 시간 맞춰서 리브 샌드박스도 이번 한타 패배하고 나서 넥서스까지 깨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아이스가 라인을 잘 지워주면서 한번 버텼습니다. 예. 그래도. 자 이러면 또 바론 대 장로의 대결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장로 영혼이 지금 드레이븐 한 명밖에 없거든요. 다 잡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로의 힘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을지도 지금 기대를 많이 못할 것 같고 바론을 먹고 나서 이제 대치 상황이 나올 텐데 네. 그러면 포킹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그렇죠. 아니 바론 버프 미니언을 끌고 가는데
그걸 안 막을 수도 없고 막잔이 이제 쏴대거든요. 네. 그거를 어떻게 피하면서 막을 수 있을지가 참 까다롭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이 경기가 여기까지 비벼지고 지금 42분에 이르는 대혈투. 일단 한타 구도에서 픽터와 주로가 먼저 놓는 구도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듀로 선수가 실비에게 벽공 당하는 거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 딜러들이 진입할 스킬을 빼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뭐 싸움을 잘하면서 장로구를 먹는 모습이 있었는데 상대방 화력이 훨씬 셌어요. 그리고 지우가 끝까지 상대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가 아지르에게 W 스킬을 맞춰놓고 비전 이동을 써서 한 번에 녹였던 게 또 주했던 걸로 보였거든요. 네. 지우가 또 확실하게 딜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는 타워 상황이 굉장히 유리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웨이브가 좋았던 게 뭐 의미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농심 레드포스가 이 바론 파워플레이 끝내고 났을 때는 골드 차이도 얼마 안 나고 네. 타워도 뭐 나오고 야, 든든 날랜데요 메가나르 상태. 포스 됐으면 또 난리 날 뻔했죠. 근데 지금 리브 샌드박스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게 상대가 바론을 먹는 턴에 맞춰서 미드와 바텀 라인을 밀어놔서 상대의 바론 시간을 좀 많이 빼놨거든요. 맞습니다. 게다가 좁은 지형으로 들어가면은 이 상황을 이거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요. 이거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버리고 가는데 미닝을 차라리 잡아서 숫자를 맞추겠다는 그리고 생각. 아래쪽에서도 미닝이. 숫자 맞추기. 자 탑들 빠지고 4대 4예요. 나 그렇죠? 이거 선 넘으면 안 돼요. 네. 선 넘으면 큰일 나요. 선만 밟아도 지금 이 상황이라서. 자 그렇죠. 근데 아지르가 지금 라인 전진시키는데 집에 지금 집이 불이 나는데. 이거 바텀 먹쟁이 주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미드라도 밀자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빠질 거면 아지르가 안 빠지고 밀고 있는 게 현명했죠. 예. 서로 판단이 지금 너무 치열해가지고 예. 그런데 농심은 아지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바론 버프 미니언인데 빠질 거야? 안 빠지죠. 밀고 왔고 아이스 만약에 죽었으면 대형 위기 올 뻔했고 자 한번 긁어줍니다. 와 난타자 와. 바텀 억제기 깨고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농심 레드포스. 그러면서 자 미드 억제기가 깨져 있는 농심 진영이거든요. 리브 샌드박스는 미드를 밀었고 농심 레드포스는 바텀을 깼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농심 레드포스가 이건 조금 더 힘을 주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이 쌍둥이 칠 때 집으로 돌아가도 바론 버프가 있었기 때문에 귀환이 느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텀을 깨고 미드를 깼어야 됩니다. 와 이거 너무 45분이 넘는 혈투인데 여러분 지루하신가요? 어떻게 이렇게 쉬지 않고 싸울 수가 있죠? 그렇죠. 내일이 있었으면 전 중계하지 못해요. 예, 목이 나가거든요. 오늘이 화요일이라서 다행이고요.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경기가 계속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방금 고수진 해설님이 말씀해주셨던 대로 농심 레드포스는 좀 더 강하게 상대의 멱살을 쥐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예. 저 미드 억제기가 본인들은 나가지 않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끝낼 거야 라고 협박을 했어야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협박 한 턴 물렀던 게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쌍둥이 타워와 미드 억제기를 지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농심이 망했을 수도 있어요. 앞서 계속해서 든든히 라인을 밀어준 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미드에서 깊이 밀다가 선 넘어서 끊겼잖아요. 네, 막 선 앞에서 같이 끊기기도 하고. 여러분 컵라면 물 부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선을 지켜야 돼요. 점선이죠. 선 넘어서 물 부으면 그 라면은 망한 라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심이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계속 힘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돈 자체는 리브 샌드박스가 많아요. 하지만 게임 상황은 농심이 좀 더 편합니다. 돈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제 돈이 지금 부자인데. 이제 다 부자인데. 이제는 딜러진들의 풀템이 다 완성이 됐고 리브 샌드박스도 8길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어떻게 이니시를 걸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숙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아지르 순간 이동이 없는데요? 네. 이거 예, 이거 밀면. 아니 아지르 순간 이동이 없는데요? 그래서 미드 억제기는 너무 깔끔하게 주었고 지금부터 리브 샌드박스가 저 장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야 상황 보시면 하나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부시 넘어갈 때마다 코르키 포킹이 한 대씩 맞으면 리브 샌드박스 장로 앞에서 죽습니다. 뒤로 가면서 툭툭, 네. 뒤로 가면서 툭툭. 코르키가 패시브까지 주었고 탑라인 정리하고 텔레포트 타면 되고요. 예. 아지르가 탑라인 관리가 아니고 그냥 본대에 붙어서 시야를 좀 더 빨리 뚫었어야 되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자 사실. 장로 앞쪽으로 먼저 자리를 잡은 농심 레드포스고 리브 샌드박스 이 싸움이 아마도 최후의 전투가 될 가능성이 근데 높죠. 전멸 썼어요. 근데 피에스터 뭐죠? 잘못 눌러가지고 전멸 썼거든요. 이건 변수입니다. 그렇죠. 스마 싸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코르키 패시브 활용부터 봐야 됩니다.
근데 피셔를 든든히 너무 마크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싸움 각이 좀 안 나와요. 강란 대박 났어. 아, 날라갔어요. 상황에서 뒤쪽에 홈런. 또 농심이고 이거 큰일 났는데요, 리브 샌드박스. 피에스타의 한타 안 돼요. 한타 안 돼요. 와, 그렇게 신나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버틸 수 지우? 있을까요? 궁지에 몰린 최후의 3인. 와, 하나 둘씩 녹는 거죠. 마무리 되면서 에이스 농심 레드포스가 이 경기를 멋지게 잡아내면서 리브 샌드박스를 울립니다. 실비 선수의 홈런이 네, 한박 선수의 안면을 제대로 강타했습니다. 맞습니다. 시비의 한방. 말로 홈런이었어요. 그렇죠. 한 명밖에 치지 못했지만 말로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파괴하면서 GG. 농심의 화끈한 매운맛이 리브 샌드박스의 넥서스를 파괴합니다. 농심 레드포스의 초반 분위기도 놓지 않으면서 게임을 잘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한두 번씩 실수가 나왔지만 잘 주워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초반에 좀 불리한 상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풀어가다가 리브 샌드박스가 중반부터 좀 힘이 나면서 아지르와 비에고의 성장이 잘 됐었기 때문에 게임이 좀 이상해지나 싶었는데 결국 포킹 조합이 힘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주의했던 게 드래곤 영혼 스택을 쌓아놨었죠.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영혼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용이란 용은 다 싹쓸이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 농심이랑 게임하는 팀들은 진짜 후반 가기 싫을 것 같아요. 후반 되면은 전투 구도 잡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야 장악이 완벽해요. 왜 이렇게 후반 능력이 좋죠, 동생은. 후반 스페셜리스트. 네. 저는 사실 농심 레드포스가 선을 넘어서 졌다라고 느꼈던 구간이 있거든요. 그 후반부에 든든히 잡혔을 때. 와, 그게 선을 넘어서 경기 끝났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 경기를 지켜냅니다. 맞습니다. 일단 바텀에서 초반에 솔로킥 나오면서 리브 샌드박스의 바텀이 무너졌던 것도 좀 주의했고 여기서 프루키가 솔로킬을 또 따줍니다. 와, 진짜 잘했네요. 와, 거의 다 맞췄죠. 전멸 썼던 거 빼면. 맞습니다. 상대 스킬을 게다가 끊기도 했었고요. 이 상황 때도 긁으면서 싸우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든든히 한 번에 안 터져서 이거 이겼다 싶었어요. 농심이 무조건. 그렇죠. 근데 한박이 앞에서 어그로 핑퐁을 기가 막히게 해주면서 여기서 이즈리얼까지 잡아주고 앞에서 거의 뭐 1대3까지 했죠. 아니 뭐 한타에서 서커스를 하는데요 지금 한타. 사실 여기까지 보면 누가 이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때도 리브 샌드박스가 초반 구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들어갔는데 수호천사가 빠졌네요. 네. 그러면서 지우의 딜각이 나왔고 오늘 지우도 이즈리얼로 죽지 않으면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맞습니다. 내부 플레이. 오늘 이런 장면에서 리브 샌드박스가 득점을 두세 번 이상 걸었죠. 경기가 안 끝나고 장기전으로 갔을 때 최대 수혜자가 지우예요 사실. 초중반까지는 보여준 게 없었는데 중반 후반에서 이제 날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리브 샌드박스가 장로 드래곤을 먹지만 한타에선 대패하고 네. 야. 지우 이것도 지우죠. 그러네요. 아, 이즈리얼 지금 딜 엄청 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와 홈런 대박. 비거리 200m. 네. 경기장 밖에 나갔어요. 그냥. 장외 홈런. 그래서 뒤늦게 한 방에 따라오지만 이미 장로는 상대에게 뺏겼고 이제는 오리 사냥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렇죠. 크루키가 수호천사 있기 때문에 패시브로 앞으로 자신감 있게 들어가줬고 오늘 지우가 계속 칭찬해도 모자랄 만큼 너무 딜링을 잘해줘서 편했습니다. 농심이. 그래서 이번 경기는 그걸 보는 것 같아요. 드레이븐의 절망편이랄까요. 아, 드레이븐이 확실히 상대 조합에 있어서 딜하기가 어려운 장면이 좀 나왔었고 한번 서로 등을 돌리게 되면 때릴 수 있는 건 이즈리얼이거든요. 쌈디가 지금 딜 차이 보세요. 그렇게 밀리는 듯 했습니다만은 딜 차이를 거의 2배 가까이 15,000딜을 더 꽂아 넣으면서 이즈리얼의 대활약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조합의 장점이 나오는 시간부터는 저렇게 많이 벌어진 골드도 따라잡는 모습이 있었고 이런 면이 롤이 재밌는 거겠죠? 그렇죠. 코르키 6만 딜. 47만 27초 동안에 난타전을 치고 마는 듯해 4만 딜 때가 지금 두 분 계시고요. 6만 딜에 혼자 계시네요. 와, 쿠킹을 해주는 챔피언들의 그 본인 역할 수행을 제대로 했습니다. 아주. 그렇죠. 6만 코르키. 아, 와. 뚫었어요. 그렇죠. 천장 뚫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이 힘든 경기를 마치고 승리로 장식했을 때 어떤 뿌듯함이 있을까요? 농심 레드포스의 지우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죠.
지우 선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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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챌린지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농심 레드포스에서 원딜을 맡고 있는 지우라고 합니다. 네, 지우 선수 첫 인터뷰인가요? 네, 지금 굉장히 긴장되시나요? 좀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소개를 해달라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벌써 약간 자, 긴장 좀 풀어볼게요. 자, 편안하게. 자, 동진이 형을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좀, 도레미파, 솔 살짝 올려서, 솔 살짝 올려갖고, 우리 팬 여러분들께 활기차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농심 레드포스 챌린저스에서 원딜을 맡고 있는 지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 초반에는 좀 상당히 힘들었을 때도 있고 바텀은 힘들지만 팀적으로 잘 풀려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결국에는 농심 레드포스가 잡아냈습니다. 이 승리의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조합이 좀 좋으니까 계속 할만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렇게 말하기에는 지우 선수가 3레벨에 킬을 달성했습니다. 네. 드레이븐 노틸러스 상대로요. 이때 심정이 좀 어떻던가요? 이때 이제 라인전 편안하게 가니까 게임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와, 구간대. 네, 그래서 뱀픽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상대가 드레이븐을 먼저 뽑아주면서 바텀에서 뭐 칼리스타 레나타 쪽으로 가려나 아니면 이즈리얼 레오나 이즈리얼 브라움 이런 쪽으로 가려나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했었는데 네. 이즈리얼 레나타를 조합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조합 쪽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조합을 좀 보셨을까요? 이제 저는 포킹 쪽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레나타하고 이즈리얼의 궁합은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그래도 노틸 카운터니까 레나타가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바텀 듀오까지의 궁합보다는 일단 노틸 카운터를 치는데 좀 집중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인전을 잘 버티고 난 이후에 지우 선수의 프리딜이 아주 기가 막혔던 장면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특히나 장로 쪽에서 그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후반부, 중후반부부터 네. 폭발. 그 전에 막 앞비전 쓰면서 아지를 녹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좀 많이 떨리지 않던가요? 이게 상대방이 장로도 먹었고. 네. 좀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잘했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네. 네. 후반에 보니까 뭐 지금 상대 원딜보다 훨씬 더 많은 딜을 보여줬는데 오늘이 또 첫 인터뷰니까 우리 지우 선수는 나는 좀 이 선수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 프로게이머의 꿈을 키웠다 이런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룰러 선수. 룰러 선수. 롤모델로 룰러 선수의 어떤 점이 가장 좀 멋지고 가장 배우고 싶다, 닮고 싶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지. 이제 최근에 그 루시안 판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충격적으로 했던 루시안 판이 있거든요. 네, 그런 플레이를 보고 롤모델을 삼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룰러 선수를 또 롤모델로 이야기했다면 좀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요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요런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이제 후반에 딜 잘하는 그런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후반에 잘한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5분 이후에 활약하는 원딜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이제 에이징 커브가 와서 이제 은퇴하기 직전에 되게 잘해놓구나. 이런 나이대의 후반, 선수 생활의 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이제 25분 이후에 딜 잘하는 그런 원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지우 선수가 사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막 캐리력 있고 돋보이는 모습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점점 캐리하는 판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가장 자신 있는 챔피언 2개만 고른다면 어떤 걸 고르실 건가요? 이제 아펠리오스랑 요새 많이 하고 있는 칼리스타? 공격적으로 하는 픽. 공격적인 픽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농심 레드포스를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 지우 선수를 응원하는 팬 여러분들께 자, 여기 캠 지금 어색하죠? 지금 모니터 보고 있죠? 형 얼굴 보고 있죠? 형 얼굴 보지 말고 요 위에 이제 캠 있죠? 캠을 형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캠을 형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좋은 모습 많이 안 보여드렸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 자연스러웠어요. 네. 자, 우리 지우 선수, 우리 처진표 터뷰에서 좀 많이 긴장됐을 텐데 그래도 편안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멋진 승리 캐리하는 25분 이후에 빛나는 후반에 강한 남자 지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인터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지우 선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입식 교육이라뇨? 아니에요. 이 자연스럽게. 저는 지우 선수가 후반에 그 난전 속 한타에서 진짜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방금도 뇌정지가 좀 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빠르게 좀 입력을 하면서 대처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앞서 이제 지우 선수가 활약할 때 진짜 그야말로 난전이었었거든요. 사실 본인 챔피언 찾기도 힘들 정도의 난전 속에서 가장 빛나는 정확한 스킬 구성들이 있었죠. 네, 한타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지우 선수도 지우 선수인데 오늘 농심 레드포스의 모든 선수들이 리브 샌드박스가 사실 쉬운 팀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지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업셋으로 볼 수도 있는데 경기력만 봤을 때는 와, 상위권 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다 그렇죠. 또 농심 레드포스의 화끈한 한타, 멋진 한타를 볼 수 있어서 팬 여러분들 굉장히 신나셨을 것 같고,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리브 샌드박스 선수들 함께 멋진 경기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옵니다.